혹시 요즘 새벽 4시 전에 자꾸 눈이 떠지시나요? 나만 그런가? 싶어 뒤척이다. 하루 종일 피곤했던 적 있으셨죠? 하지만 그 새벽, 잘못된 행동 하나가 불면증을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 안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밤잠이 얕아지고 새벽 무렵이면 쉽게 잠에서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상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이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죠.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약 절반 가까이가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새벽 4시 전후에 자주 깨어나는 증상은 특히 흔한데요. 이럴 땐 무조건 잠을 더 자야 한다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 몸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반응해 주는 게 좋은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새벽 시간 어떻게 보내면 더 평온하고 편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사실 새벽에 자주 깨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며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 속에 포함된 것이지요.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수면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조용한 새벽녘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일이 반복되었다면 그건 몸 안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 그러니까 두 분 중 한 분꼴로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자주 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 4시 이전에 눈을 뜨게 되는 일이 특히 많다고 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운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많은 어르신들께서 무심코 하시는 행동 중 잠을 더 방해하고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깜빡하고 강한 불빛을 켜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 가기죠. 그런데 어두운 밤중에 화장실로 가려다 보면 본능적으로 스위치를 켜고 방이나 욕실의 불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한 빛이 우리의 몸과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뇌는 밝은 빛, 특히 푸른 계열의 조명을 보면 아침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깊은 잠에 들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불빛 하나로 인해 이 호르몬이 중단되면 뇌는 다시는 잠잘 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번 깬 잠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나 새벽에는 센서 등, 수면 등 간접 조명과 같이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을 완전히 켜는 대신 작은 수면등 하나만 켜도 충분히 화장실까지의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눈에 자극을 주지 않고 몸이 아직은 밤이야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침실 복도, 욕실 문 근처에도 센서 등을 하나쯤 설치해 두면 불을 직접 켜지 않아도 조용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지요. 이렇게 작은 조명의 변화 하나가 그날 하루의 에너지와 기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하시는 행동은 눈을 감은 채로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젠간 다시 잠들겠지 하면서 눈을 감고 한참을 누워만 계시는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 하나였지만 그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가족 이야기, 내일 해야 할 일들까지 온갖 걱정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떠오르지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침대는 더 이상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생각이 끊이지 않는 긴장과 불안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침대에 누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긴장하게 되고 몸도 더 이상 이완되지 않게 됩니다. 이 악순환은 불면의 패턴을 고착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 잠에서 깬 뒤 20분이 지나도록 다시 잠이 들 기미가 없다면 과감히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다고 말이죠. 단, 그때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다든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다시 잠들기 위한 좋은 준비가 됩니다. 마치 밤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 몸과 마음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천천히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을 마시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시면 또 화장실 가야 하지 않을까? 또 깨게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새벽에 목이 마른데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참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속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노년기에는 체내 수분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지는 문제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찬물은 오히려 몸을 깨우는 자극이 되지만 따뜻한 물은 위장을 편하게 해주고 몸 전체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입안에 머금었다가 목으로 넘기면 그 온기가 가슴을 지나 배까지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온병에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물 한 병. 그 한 모금이 새벽의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잠드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다시 잠이 찾아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잠들기 좋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즉 숙면에 좋은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갑자기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금씩 천천히 입안의 온기를 느끼며 마셔보세요. 이 작은 동작 하나로도 우리 뇌는 이제 쉬어도 괜찮아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걷기 명상입니다.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서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몇 걸음만 걸어보는 것이지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예전에 다녀온 여행, 돌아가신 배우자와의 조용한 저녁. 이런 기억 하나하나가 마음을 이완시키고 뇌에 좋은 호르몬을 불러옵니다. 사진 한 장만 곁에 있어도 큰 도움이 되죠. 네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조금 더 길게 아주 천천히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숨을 내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숨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조급했던 마음도 조금씩 풀려나갈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온 것,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는 것,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하나까지도 고맙다 느껴보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은 뇌에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그 무엇보다도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은 그 어떤 준비도 필요하지 않아요. 시간도 돈도 들지 않고 다만 마음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할수록 새벽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만의 따뜻한 시간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새벽 시간뿐 아니라 하루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새벽 루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 잠자리에서만 노력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잠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준비된다는 걸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잠을 잘 자기 위한 첫걸음은 아침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얼굴과 눈 그리고 피부에 조금이라도 쬐어주세요.
우리 몸속에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햇빛을 통해 아침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몸속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침 햇살은 그날 밤의 숙면을 미리 준비해주는 셈입니다. 햇빛을 쬐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마당에 나가보셔도 좋고 실내라면 창가에 앉아 커튼을 걷고 햇빛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하루의 준비는 이렇게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운동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은 못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운동이라는 건 꼭 땀이 나고 숨이 차야만 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산책, 실내에서의 스트레칭, 창밖을 보며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이런 것도 다 몸을 깨우고 피를 돌게 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수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몸을 조금만이라도 움직여주면 밤에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깊은 잠에 빠지기 쉬워지지요. 운동은 하루 중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되어 잠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에도 주의하셔야 해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가급적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차라리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것들로 바꿔보세요. 몸도 편안해지고 잠도 더 잘 오게 될 거예요. 낮잠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에 1시간 넘게 낮잠을 주무시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지요. 낮잠은 짧게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를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낮잠이 너무 늦어지면 밤의 수면 리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서서히 몸과 마음을 잠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잠들기 전 1시간, 2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밝은 화면은 멀리해 주세요. 그 대신 은은한 조명 아래서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책을 천천히 읽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 손과 발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세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습도는 50% 내외로 맞추면 호흡도 편하고 피부도 건조하지 않아서 숙면에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잠자는 공간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침실에서 TV를 본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휴대폰을 오래 보는 행동은 피해 주세요. 우리 뇌는 이곳은 잠을 자는 곳이구나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 시간을 불안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한 조용하고 귀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또 잠을 못 자네 하며 한숨 쉬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쉬며 내 호흡을 바라보는 겁니다. 작은 감사 한 가지라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것, 지금 이 이불 속에서 쉬고 있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루틴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불면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며 새벽의 불안을 평온으로 바꾸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나눠 드릴게요. 올해 80세가 되신 김영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새벽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자정 무렵 잠들어도 꼭 새벽 3시나 4시쯤이면 눈이 떠졌고
한번 눈을 뜨면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포기하셨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시고 새벽에는 조용히 명상을 하며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전엔 새벽만 되면 왜 이렇게 깨어나는지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조용한 선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분의 새벽 시간 루틴은 아주 단순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있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몇 분간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안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나 감사합니다. 이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스트레칭을 하시고 작은 수첩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시는 거예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것, 어제 손주와 전화 통화한 것, 아침 햇살이 내 방 창문을 비추는 것. 이렇게 작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적다 보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 부산에 사는 78세 최영숙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새벽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받은 후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눈 뜨자마자 불안한 생각이 몰려왔지만 이제는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며 조용히 일어나 손을 따뜻하게 비비고 두 눈 위에 살며시 얹은 뒤 호흡을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새벽에 깨어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신다고 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평온한 새벽,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반복되다 보면 불면이라는 고통도 하루를 망치는 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 중에도 매일 새벽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작은 루틴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새벽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게 자주 눈이 떠지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혼자만 깨어있는 느낌이 들곤 하지요. 그런데 그 새벽 시간,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잠이 깼다고 무조건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또 깼을까? 나만 이런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이 시간은 나만을 위한 조용한 선물일 수 있다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불면이라는 단어가 불편함과 걱정의 상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쉬어가는 마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는 그 시간에 불을 환하게 켜고 TV를 켜며 몸을 긴장시키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고요한 음악을 틀며 숨을 고르고 가족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떠올립니다. 그 차이는 크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을 어떻게 보낼지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새벽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간이 되도록 작은 습관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내일의 에너지를 바꾸고 삶의 기분을 달라지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더 이상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 아닌 나만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밤이 편안해지고 새벽이 따뜻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